저기요. 세상에 7,000개가 넘는 언어 중에 특별히 한왕이 과학적으로 딱 맞게 만든 맞춤형 글자를 가진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떠드는 겁니까? 대만에서 가장 핫한 토크쇼 녹화장. 한국, 중국, 일본 대표들이 각자 자기 나라 글자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중인데요. 분위기가 갑자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패널이 힘을 합쳐 한국 패널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글은 역사가 짧아서 별 볼 일 없는 글자 업문라느니, 심지어 옛날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일본말을 쓰겠다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깐족거리는 그들의 태도에 스튜디오의 긴장감이 폭발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시끄러운 싸움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쓰는 한글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속도나 정보 전달력 면에서 최고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한국 패널이 나설 차례입니다. 과연 한국 패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과 도발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세종대왕님만큼 확실한 팩트 폭격으로 그들의 주장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글이 어떻게 나라의 힘을 지켜낸 위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곧이어 조선어학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우리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인생 다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특별방송의 대만 기자로 참여한 린입니다. 평소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 한국을 주목해왔는데 오늘 녹화 현장에 와서 보니 역시 가장 흥미로운 건 한국이네요. 지금 이 스튜디오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 북미 등 여러 나라 패널들로 가득합니다. 주제는 자국 언어의 우수성을 겨루는 건데요. 솔직히 지금 분위기는 좀 보기 안 좋습니다. 일본과 중국 패널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패널을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잔뜩 신이 난 모양입니다. 치사하게 둘이 한편이 되어 한 사람을 공격하는 모양새죠. 일본 패널은 먼저 한국 글자인 한글은 역사가 겨우 500년밖에 안 된 새내기 문자라 수준이 낮고 수천 년 된 우리 한자가 훨씬 뛰어나다며 한글을 대놓고 언문, 즉 하찮은 글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패널도 거들면서 복잡하고 깊은 지식은 한자처럼 그림 문자가 아니면 표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 패널들도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며 중일 패널들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 역사와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한자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한국 패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중일 패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지우는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카메라에도 잡혔을 겁니다. 저기요, 세상에 7,000개가 넘는 언어 중에 특정 왕이 과학적인 원리로 맞춤형 글자를 만든 나라는 단 하나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은 알고 떠드는 겁니까? 한국 패널의 질문은 단순히 누가 오래된 날을 따지는 논쟁을 누가 더 과학적인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치 축구 시합에서 갑자기 룰을 바꿔 농구공을 들고 나타난 것처럼요. 한국 패널은 다른 나라 글자들은 옛날 그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해온 거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아주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설계한 혁신 작품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유럽 패널들에게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들도 자기네 알파벳이 솥불 모양 같은 옛날 그림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오래된 것이 최고라는 중일 패널의 주장이
이 한 방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의 주도권이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국 패널의 맞춤형 문자 한 방에 스튜디오가 잠시 얼어붙었지만 중일 패널이 곧바로 더 교활한 공격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전반전 점수를 잃자마자 심판에게 항의하며 경기를 지연시키는 모습과 같습니다. 일본 패널은 여전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한국 패널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제 원리가 아무리 과학적이면 뭐합니까? 역사가 증명하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는 지식인의 언어였고 많은 조선인이 스스로 일본어를 선택했습니다. 한글을 쓰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루한 업문을 버리고 문명화된 일본어를 배우려 했죠. 이것이 바로 역사적 선택이고 한글의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말이 좀 심하네. 전 한국 패널이 기분 많이 상했겠다 싶었어요. 한국 패널의 표정은 그래, 계속 떠들어봐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중국 패널도 이 공격에 힘을 보탭니다. 맞습니다. 글자가 아무리 좋아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는 법입니다. 수많은 한국인이 일본어를 택했기에 한글은 겨우 명맥만 유지할 수 있었죠. 한글은 패배한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자부심을 짓밟으려는 의도였습니다. 다른 나라 패널들도 이 충격적인 주장에 잠시 술렁이며 한국 패널이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 패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유는 사라지고 단호하고 격앙된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 모습에 중일 패널의 깐족거림이 멈추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한국 패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시작합니다. 역사적 선택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들이 무엇을 강요하고 무엇을 없애려 했는지로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 패널은 곧바로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글을 강제로 지우려 했던 역사적 만행입니다. 일제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겠다며 창씨 개명을 강요했고 학교에서는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말살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일본어를 택했다면 왜 일본은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몰아 33명의 학자를 잡아들이고 혹독하게 고문했습니까? 왜 모든 한글 연구를 멈추게 하고 목숨을 걸고 만들던 국어사전 원고를 압수했습니까? 자발적인 선택이라면 그저 내버려두면 될 일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셔야죠. 한국 패널의 목소리는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며 모두의 예상을 깨뜨립니다. 일본은 한국의 언어를 지우려 했고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저희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지우려 한 자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자 중 누가 언어의 가치를 더 잘 알고 있는지 토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팩트 폭격에 일본과 중국 패널의 얼굴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숨길 수 없는 당황과 불쾌함만 남았습니다. 다른 나라 패널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한국 패널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지키려는 투쟁이 독립운동과 동일시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패널의 민족 말살 정책 폭로의 중일 패널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입만 쭉 내밀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라고만 하네요.
이제 한국 패널의 이야기는 단순히 문자의 우수성을 넘어 언어를 지켜낸 한국인의 숭고한 투쟁을 조명하며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한국 패널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MC분께 준비된 자료 화면을 요청합니다. 화면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내인 최준례 여사의 묘비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일본어와 한자를 강요했지만 한국인들은 가장 사적인 공간에까지 한글을 암호처럼 숨겨 지켜냈습니다. 이 묘비를 보십시오. 묘비에는 최준례 여사의 출생일과 사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 표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바로 리을 니은 니은의 디귿 발 치읓 치읓날 같은 한글 자음들로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스튜디오는 완전히 숨죽였습니다. 다른 나라 패널들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정말 기막힌 장면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소름도 돋더군요. 이 자음들은 한글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숫자를 대신한 것입니다. 이 표기법을 통해 1889년 3월 19일이라는 날짜를 완벽하게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눈을 피해 가장 소중한 사람의 기록마저 우리의 글자로 남기려 했던 선조들의 처절한 노력이 담긴 암호입니다. 이 설명이 끝나자 스튜디오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유럽 패널들은 언어를 지키기 위한 이토록 창의적이고 용감한 방법에 큰 감명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독립 정신과 주권을 상징하는 비밀 무기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국 패널은 이어서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글을 지키는 것은 일본에 저항하고 나라의 혼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글자가 없어지면 우리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도 모두 일본의 언어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내가 묻힌 묘비에 새겨진 이 한글 암호는 한글 수호가 곧 독립운동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가슴 벅찬 증거입니다. 일본 패널이 말하는 자발적 선택이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낸 선조들의 피와 눈물을 모욕하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중일 패널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유로운 미소가 아닌 명백한 패배감과 당황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묘비에 담긴 한국인의 끈기와 자부심 앞에서 그들의 역사 왜곡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글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독립투쟁의 문자였습니다. 한국 패널이 묘비 암호 이야기를 통해 일본 패널의 역사 왜곡을 압도한 뒤 이제는 다른 나라 패널들이 한국 패널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일 패널은 더 이상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때 미국 패널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분위기를 전환시키려는 듯한 유쾌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가사 때문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이 노래, 김명애의 도로남 가사입니다. 이 노래야말로 한글의 우수성을 가장 재미있게 보여줍니다. 미국 패널은 님과 남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님과 남이 점 하나 차이라는 것을 문자 자체가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글자를 변형하고 심지어 그 변형이 의미의 변화까지 나타내는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글은 정말 유연합니다. 이 설명에 이어 유럽 패널이 한글의 시각적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처음 볼 때 똑같이 생각할 텐데 한글은 저희 눈에 정말 예뻐요. 그림 같고 동그라미가 많아서요.
그는 자신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간판이나 표지판에 적힌 한글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온 한 패널은 한글을 모르는 독일 친구들은 처음 볼 때 이게 수학 기호나 컴퓨터 코드 같다고 했어요. 이응은 숫자 0처럼, 니은은 4처럼, 디귿은 71처럼 보인다면서요. 한글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시선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이때 캐나다 패널이 더욱 재미있는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니, 제가 캐나다에서 한 캐나다 분을 만났는데 한글이 쫙 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너무 예뻐서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더니 한국 여행 가서 글자 모양이 예뻐서 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알아요? 바로 목포 향후회였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스튜디오 전체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글자의 모양 자체가 아름다워 의미를 몰라도 옷에 새겨 입을 정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한글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외국인 패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가끔 한글 때문에 한국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저에게 한국에 대한 첫 인식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기숙사 옆방 한국 사람이 칠판에 매일 아름다운 글씨를 남겼는데 그 동그라미 모양에 완전히 반했어요.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봤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글씨가 오빠 안녕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재미있어서 혼자 크크 웃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말하면서 너무 재미있네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글을 모양이 예쁜 그림으로만 알았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배우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들이 목구멍, 어금니 모양을 관찰해서 만든 발음기관을 본뜬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단순히 예쁜 글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언어학자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패널은 이 모든 찬사를 받으며 다시 한번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을 강조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희는 한 문자 안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e you tomorrow 13글자를 쓸 때 저희는 그냥 내일 봐 2글자라고 씁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의 편리함과 표의 문자의 정보 압축력을 동시에 가진 전 세계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명품 언어입니다. 이 점은 중일 패널이 따라올 수 없는 한글만의 독특한 가치입니다. 서로 한글에 대해 한마디씩 보탤 때마다 한국 패널은 흐뭇하게 지켜보며 듣고 있었으나 중일 패널들은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게 눈에 띄게 티가 나더군요. 우리가 너무 한글에 대해서만 얘기하나 싶었으나 한글 이야기 외엔 딱히 이어서 얘기 나눌 만한 주제가 없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중일 패널은 더 이상 발언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죠. 이때 유럽 패널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은 한글날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자를 기리는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국경일은 나라의 독립이나 혁명을 기념하는데 말이죠. 다른 외국 패널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나라를 건국한 날도 전쟁에서 승리한 날도 아닌 글자를 만든 날을 기념하여 온 국민이 쉰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번에 느끼게 해줍니다. 그들은 한국이 언어를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민족의 자부심이자 정체성 그 자체로 여긴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MC가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중일 패널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자, 아까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버리고
일본어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주장을 하셨던 일본 패널, 그리고 중국 패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위해 국경일까지 만들어 쉰다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한국인들이 한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패널의 얼굴은 완전히 똥 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본 없는 비난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언어 수호 정신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 패널은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 짜내듯 아, 네, 뭐 그런 점은 대단하네요. 라며 얼버무렸고 중국 패널 역시 애써 고개를 돌리며 말을 피했습니다. 이때 한국 패널은 굳이 그들에게 반격하거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한국 패널은 마치 우리가 이겼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듯 시원하게 웃으며 맞습니다. 저희는 한글을 만들고 지켜낸 위대한 분들을 기리며 그날만큼은 쉬면서 한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인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쿨하게 여유를 즐기는 한국 패널의 모습은 다른 외국 패널들에게 더욱 멋있게 비쳤습니다. 이 장면은 언어를 지켜온 한국인의 절제된 자부심과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언어 투쟁의 최종 승리를 기념하는 훈장과 같았던 것입니다. 숨막히는 토론 끝에 마침내 글로벌 언어 정상회담 녹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팽팽했던 긴장감이 사라지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감탄과 여운만 남았습니다. 한국 패널은 창제 원리, 디지털 효율성, 그리고 독립투쟁이라는 세 가지 팩트로 중일 패널의 도발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결국 현장 방청객들의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한 결과 오늘의 MVP 토크왕은 당연하게도 한국 패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스튜디오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중일 패널은 씁쓸하지만 납득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패널은 수상 소감을 밝히며 다시 한번 절제된 자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글자인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통하는 도구가 아니라 주권을 지키고 민족의 독립 정신을 담아낸 귀한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가치를 함께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한국 패널은 모두를 놀라게 할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바로 한글 자음과 모음의 형태가 아름답게 디자인된 손수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은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한글의 동그라미, 네모, 직선이 조화롭게 섞인 이 디자인은 한글이 얼마나 예쁘고 과학적인 문자인지 보여줍니다. 한국 패널은 이 손수건을 각국 패널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손수건을 받은 패널들은 한글 디자인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연신 예쁘다를 외쳤습니다. 특히 미국 패널은 이것이야말로 문자의 예술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토론 내내 한국을 공격했던 일본과 중국 패널도 손수건을 받고는 만지작거리며 연신 디자인을 살펴봤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아닌 문자가 가진 본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끌림이 엿보였습니다. 스튜디오의 방청객들은 이 평화롭고 감동적인 장면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어의 우수성은 논쟁이 아닌 아름다움과 과학성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계 주요 언론의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한국 패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특히 한글날의 의미, 조선어학회의 투쟁, 그리고 림남의 유연성에 대한 기사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이 너무 예쁘다. 나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 글자를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찡했다는 감동적인 해외 댓글들이 수없이 달리며 한글이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한글을 K-컬처에 숨겨진 힘이자 세계적인 명품 언어로 재조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만 토크쇼 글로벌 언어 정상회담에서 펼쳐진 한국 패널의 통쾌한 승리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단순한 문자를 둘러싼 논쟁이 아닌 언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민족의 숭고한 투쟁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과학적인 설계 덕분에 태어났고 조선어학회의 피와 눈물 덕분에 지켜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묘비에 암호를 새겼던 선조들의 끈기는 결국 디지털 시대의 명품 언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뜨거운 자부심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위대한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한글이라는 자랑스러운 유산을 더욱 아끼고 가꾸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도 이처럼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다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